찍히겠어. 네. 일단 그러면 네. 정성래 대표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8월에 전당대회 때 연임 도전 하려고 한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뭐 저는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은 이번 합당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정청래 대표 작년 8월부터 대표직을 수행했잖아요. 네. 저는 뭐 지금까지 정청래 대표가 보여줬던 리더십의 문제가 저는 너무 많이 노출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 능력도 약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숙이라는 거를 실종시켰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대통령께서는 계속 뭐 검찰개혁 입법이든 뭐든 수기를 좀 해라. 그 당에서 토론해서 결론 내리면 존중하겠다고 얘기를 해도 당의 수기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의 또 갈등 요인이나 분열 요인으로 작용된 부분에 대해서 뭐 당 대표로서 그거는 뭐 리더십의 타격은 이미 있는 것이고 전 연임에 대해서는 그건 매우 어려워진 거 아니냐. 매우 어려워졌다. 매우 어려워졌다고 저는 봅니다. 여론조사가 네. 얼마 전에 나왔어요. 네. 지난주 목요일에 네. 이제 나왔는데 그 미디어 토마토, 뉴스 토마토가 의뢰해서 미디어 토마토가 9일에서 10일 전국 1,036명 대상으로 무선 ARS 조사한 거거든요. 근데 차기 민주당 당대표로 누가 적합하냐 물어봤는데 정청래 30.5, 김민석 29.0. 와. 완전 딱 붙었어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 지지층은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 예. 그런데 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정청래 39.1, 김민석 41.8. 그래서 이게 살짝이지만은 오차범위 내지만은 엎어졌어요 지금. 뭐 누가 예. 이겼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다 합니다만. 오차범위 내기는 한데 어쨌든 전체로 보면은 뭐 조금이나마 숫자가 이제 정청래가 굉장히 팽팽하네. 예, 굉장히 팽팽해졌는데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뭐 이제 표현을 몰라고 했는데 합당 논란 이전에 이것까지만 하더라도 정청래 대표가 당원들의 지지가 상당히 했거든요. 상당히 많이 빠졌고 이게 지금 뭐 누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 대항마로 김민석 쪽에 지금 약간 이제 몰아주기가 된 그런 느낌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흥미진진해졌다. 그래서 정청래가 몰락했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8월 전당대회 때 안 된다라고 몰락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주만 봐도 반반 싸움이에요. 제가 아니 근데 이제 알기로는. 하나 네. 변수가 뭐냐면 송영길 대표 이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네. 복당 이제 한다고 복당 그랬죠? 아니 이제 소나무당을 해체하고 이제 자진 입당식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이건 막을 수도 없잖아요. 네. 막을 명분도 없는 거고 송영길 대표 원래 민주당뿐인데 이제 수사 때문에 탈당을 자진해서 한 거니까 그 정치적으로는 본인이 당을 위해 희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고법에서도 무죄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송영길 대표 그 변수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송영길 대표가 8월 전당대회에 아니 예를 나온다? 들면 민주당이 복당이 된다면 이제 예. 어떤 정치적 역할들을 이제 모색해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 대표도 했던 분이니까 예. 아마 그런 변수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무게가 믿는 분인데 그럼 그 송영길 대표는 뭐 어찌 생각해 보면 뭐 586의 또 대표 선수기도 하니까 올드 민주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 복당의 변을 쓸 때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 뭐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하여튼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썼더라고요. 근데 무죄가 전부 다 무죄 나왔어요? 전부 다. 네. 그저 올 무죄. 먹사연도 먹사연도 네. 문제 나왔어요. 아, 그랬어? 올 무죄. 예. 그럼 그래요? 어느 쪽에 가까운 분이에요? 저는 송영길 대표는 그 정치 궤적을 보면 이재명 대표랑 가깝죠. 그렇죠. 배가 그렇게 왜냐하면 보면 송영길 대표는 민주당 내 586 중에서도 계속 비주류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만나기 전에는 네. 제가 잘 알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비주류 있었고 민주당의 586을 주류로 장악했던 사람들에서는 상당히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되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되는 과정에서 송영길 대표가 이제 힘을 실어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서울시장도 나오고 그러나 이제 뭐 그 정치자금법하고 이제 돈봉투 사건 때문에 저랬는데 저는 만약에 송영길 대표가 당을 해체하고 개별 입당으로 해서 민주당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것도 이제 이재명 쪽에 이제 힘을 실어주는 라인업이 하나 더 생긴 거죠. 신인규 위에 송영길이 생긴 거지. 그래서 갑자기 저는 소속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저기 저 정청래 조국 김어준 유시민 까라 이쪽이 한 라인업이 되면 이쪽에 지금 이제 이재명 또 송영길 이렇게 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신인규까지. 신인규 급이지. 밑에. 어쨌든 그 거기에 낄 만한 급이잖아. 류 이재명이라니. 신인규는. 그러니까 유이재명이래잖아. 그러니까 내가 참 여기 장르만 여의도 와서 별걸 다 배우고 가는데 정말 이렇게 지금 집권 여당과 여권 내에서는 살벌한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당이 이러고 있어 좀 개판입니다. 개판이에요. 근데 꼭 결론에서는 결론은 국민의힘으로. 항상 우리는 결론은 자성과 성찰이야. 자성과 대단하시네. 성찰. 뭐 예. 저는 신인규 변호사를 굉장히 높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이름이 들어가도 어색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그 요거 아까 여론조사에 제가 하나 빼먹은 거 예.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어떻게 보느냐? 어. 예. 정청래 48.7,
김민석 25.4. 확실하네. 참 멀어지네요. 네. 야, 정청래 그러면은 합당한 이유가 다 자 그거죠.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6월 지방선거 끝나고 합당 통합을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 데이터를 딱 봤어. 그러면은 친명들이 합당하자고 할까요? 극렬 안 되지 극렬. 이현주 그렇겠네. 최고위원 뭐 이러면서 이제 사태질하고 이제 또 이런 사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총선 전까지 합당은 어렵다. 제가 그러니까 총선 그 즈음 가야지 합당이 되지. 뭐 적어도 전당대회는 끝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정청래 대표가 합당하자고 하면은 이제 6월달에 지방선거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 차기 당 대표한테 넘기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분명히. 예. 당 대표까지는 뽑고 일단. 예, 그렇게 하는데 차기 당 대표는 굳이 선거도 끝나고 총선 2년 남았는데 뽑을 합당할 이유 없고, 네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뒷전으로 밀리게 됐다. 이 데이터를 보아요. 그러면 이게 물론 이제 모수는 작겠죠. 조국혁신한 네. 지지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팽팽한 거에서 경향성은 분명히 좀 나오네요. 예, 완전히 이제 결정적 한 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합당 안 돼요. 그러면 조국 대표 그리고 조국 혁신당은 어디로 갑니까? 거기가 제일 개망신 당한 거죠. 아니 갑자기 뒤에 계시다가 왜냐면 우리는 뭐 그 조국이라는 사람도 제가 잘 알지만 정말 저런 정도의 그 갑옷을 입을 만한 몸집이나 이게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이 내공과 자격과 실력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야. 네. 너무 과대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서 뭐 가장 그 정무력의 빈곤함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헛발질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보여준 사람이기 때문에 팬덤은 그래도 꽤 강하지 않나요? 되게 팬덤 있는 사람들이 다 허망한 거예요. 그게 김어준도 지금 당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한동훈도 곧 당하죠. 그러니까 이준석도 팬덤 좀 있지 않나요? 이준석도 마찬가지고. 팬덤이 좀 있고.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시진규라는 사람 같은 노선은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몇몇 소수의 결집된 그 속이 네. 시끄러운 사람들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결국 그렇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합당 과정에서는 조국 대표의 내공과 네. 정무 감각이나 실력이 다 드러났다? 바닥이다. 그리고 오히려 민주당 정청래는 합당하자고 제안했는데 우리 당에서 뭐 논의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안 될 것 같다. 미안하다고 포기했잖아요. 그 조국만 그냥 뭐라고 그래? 닥쳤던 닥쳤던 게 게? 지금 뭐라고 되지? 지붕 쳐다본다. 지붕 쳐다본다가 되는 네. 거예요. 닥쳤던 개가 된 거야. 그러니까 너무 창피해진 거죠. 근데 근데다가 마지막에- 지금 네. 이제 끝나고도 하니까 그러면 선거 이후라도 통합 추진하는데 그럼 연대라도 하자고 막 지금 매달리는 형국이고. 네, 그리고 뭐 네 자리 정도는 그렇지 뭐 군산 달라 뭐 공천하지 평택 달라 말라. 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그 정말 조국 대표는 왜 그렇게까지 저는 조국 대표의 리더십도 좀 네. 평가가 끝났다고 봐요. 끝났어요? 저 끝났다고 봐요. 아니 제 당 지지율이 이미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다가 메일이 없어요? 아니 저는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계속 나오는데 뭐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조국 대표는 이번에 합당 논란에서 이제 본인은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정청래 대표가 혼자 사고 쳤는데 왜 조국 혁신당을 끌어들여서 네. 우리는 모욕당했다. 피해봤다. 네, 모욕당했다 이러고 있는데 네. 문제는 정청래 대표가 아무리 제안을 했더라도 조국 대표도 자기 소신이 있잖아요. 그 소신이 뭐였냐면 지금까지 일관되게 조국 대표는 조국 혁신당은 사회권 선진국을 하겠다. 우리는 지방선거 전에 통합 없다. 여러 차례 공언을 맞아요. 했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국회 안에서 조국 혁신당은 선명 야당의 길을 갔어요. 그 정성호 장관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립했습니까? 박은정 의원이나 그 조국 혁신당 의원들이 대립했습니까? 사실상 조국 혁신당이 선명 야당이 일을 한 것인데 네. 전 그걸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말을 스스로 어기면서 합당에 매달리는 모습은 이건 너무 점수를 잃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조국 혁신당은 그럼 합당에 그렇게 목을 맬까? 네.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당의 미래가 안 보이니까 지금이 조국 혁신당이 값이 가장 높을 때거든요. 지금이 높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에. 그러니까 합당을 하더라도 선거 이후에는 합당 자체도 지금 안 될 판인데 네. 팔 거면은 지금 팔아야 이게 가장 싸게 그러니까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저는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소신을 바꿔가면서까지 합당의 시도를 했다가 이게 무산이 되니까 지금 완전히 뭐 자강의 노선도 꼬이고 합당도 꼬이는 상당히 좀 어려운 위치로 간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조국 대표는 전 그 착각에서 나와야 된다고 보는 게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나는 마음의 빚이 있다.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정치 행보를 늘 보시면은 뭐 해달라는 게 많아요. 빚 그러니까 갚아라. 사면해줘, 네. 공천하지 말아줘, 합당해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채권자형 정치거든요. 근데 저는 정치인은 국민 앞에 채무자고 본인들이 네. 국민 앞에 진 빚을 갚는 자세로 정치를 적극적으로 해야지 네. 자꾸 이렇게 뭘 해달라는 식으로 뭐 하지 말아줘, 해줘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네. 오히려 당의 그 자각력이 네. 더 축소된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봐요. 제가 네.
그 정청래 대표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었어요 예전에. 네. 근데 하도 여기저기서 까이니까 제가 좀 정청래 옹호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국 대표도 제가 엄청 깠는데 옹호를 안 할 수가 없어. 너무 양쪽에서 너무 매섭게 때리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다 맞는 말씀 하셨어요. 다 나름의 네. 맞는 말인데 네.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거는 뭐 물밑에서 미략이 있었는지 어쨌는지는 우리가 모르고 드러난 걸로 봐서는 민주당에서 먼저 제안하고 네. 민주당에서 조국 끌어다가 싸우고 그러다 민주당에서 파투 내고 네. 그리고 뭐 막 모욕하고 무슨 숙주 정치니 그러면은 기분 나쁠 수 있죠. 물론 감정을 좀 다스려야 된다. 그 MBC 라디오 나가가지고 송가혁이 부활한 줄 알았다. 이거는 약간 그 듣는 지지자들이 네. 뭐 송가혁의 멸칭은 아니에요. 근데 원래 문바도 멸칭은 아니었어. 자기들이 만든 게 문바였어요. 그러다가 멸칭처럼 되고 뭐 개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송가혁이라는 거를 굳이 얘기를 하면은 지지자들 감정선을 좀 건드릴 수 있으니까 안 좋은 발언했다라고 보지만은 얼마나 억울하면은 그런 얘기가 나왔겠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국 대표는 마음이 좀 조급한 것도 맞고 좀 그런 거 같은데 조금 한 좀 템포를 좀 늦추셨으면 좋겠다. 뭐 당 그래. 이름을 조급혁신당으로 바꿔라.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정영진까지 지금 이런 얘기신 통화하는 것 거야 같은데. 지금. 와 너무 이거 완전히. 조급하다. 조급 혁신당. 네. 그럼 조국 대표는 이번에 지선 뭐 재보궐 나와요? 나오는 게 맞아요? 나와야죠. 나와서 뭐라도 어떻게든 들어와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선거연대가 굉장히 좀 복잡해졌는데 예전에 이제 민주 진보 진영의 선거연대가 예를 들면 그 진보 쪽이라는 거는 이제 정의당이나 뭐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당 차원에서 아예 처음부터 교통 정리를 전국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울산 같은 데는 이제 민주 쪽에 진보 쪽에서 나오려고 하면 아예 후보를 안 내주고 대신에 여기는 뭐 서울에 이런 데는 후보 뭐 진보당이 안 내고 뭐 이런 전략적으로 그럴 식으로 수 있죠. 그렇게 한 적도 있고 네. 아니면은 아예 서로 이해관계가 안 맞아가지고 각자 단일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지역구마다. 지금서 알아서. 알아서.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굉장히 시간도 지리멸렬하고 심지어는 예전에 그 노회찬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투표 사흘 전인가 이틀 전인가 사퇴한 적이 있어요. 이 임세까지 다 되고 네, 그러니까 맞아요. 끝까지 막 단일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조국혁신당하고는 선거 연대를 하기가 어려워진 게 일단은 조국혁신당이 원하는 거는 조국 대표가 이번 보궐선거에 나가고 거기에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는 거 이거를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그걸 원하는 거는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난리가 나는 거죠. 이현주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조국 지금 또 살리려고 지금 이거 선거 연대하는 거냐? 이렇게 되니까 이거 연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 대표가 그러면은 구걸하지 않겠다라고 본인 또 막 감정이 좀 상해서 네네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삼자 구도로 뚫어봐야 되는 상황. 근데 이거 그렇다고 선거를 안 나와버리면은 쫄보 얘기 들을 테고. 이게 굉장히 난감해졌다 지금. 근데 네. 조국 신당의 문제가 뭐냐면은 조국 네. 대표는 그 라디오 나와가지고 자강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조국 신당의 최고위원은 어디 후보 내지 말라고.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투보이스가 지금 나오는 게 문제고 또 하나는 전략적으로 봤을 때 선거 연대가 필요해야 하는 거지 무슨 선거 연대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당이론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호남 지역에서 놓고 보면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오히려 경쟁하는 게 우리 국민들에게 좋아요. 네. 더 좋은 후보를 내려고 노력하니까 오히려 선거권이 투표에 맛이 생기니까 경쟁을 해야 투표로 나가는 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합 지역에서는요. 조국혁신당하고 이제 소위 말해 연대를 하잖아요. 예. 그럼 오히려 중도층들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연대의 필요성이 오히려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 자강하는 게 더 맞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국민의힘 제로를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럼 국민의힘 제로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방향이 PK나 TK로 가야지 국민의힘 제로가 되는 거지. 말은 국민의힘 제로 하겠다고 말하는데 뭐 어디 전북에 빈대 없나 뭐 전남 없나 이렇게 가면은 조국 혁신당의 DNA가 이제 안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요거는 좀 확실하게 팩트를 얘기해야 되는 게 왜 조국혁신당이 군산하고 평택을 내지 말라고 했냐면은 네. 그게 선거법 위반으로 민주당 사람들이 날아간 거예요. 민주당의 책임으로 이렇게 보선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너희들 때문에 이거 생긴 거니까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표 때나 이럴 때 네네. 우리가 귀책 사유가 있으면 후보 안 내겠다라고 했다가 그게 이제 이낙연 대표 때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발생하니까 안 낼 수는 없다라고 해서 냈다가 또 대패하고 막 정권 몰락에 뭐 그런 상황까지 갔거든요. 예. 제가 말하는 거는 명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우리 사람 넣으려고 하는 이렇게 너희 내지
내지 마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잘못한 거니까 이거는 도의상으로 안 내는 게 맞아. 이거는 야당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아니 일이에요. 근데 예. 그런 식의 선거 연대의 하나의 모델인데 그러니까 나오지 말라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사실상 뭐 단일화처럼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국민들이 만약에 경쟁자들 말고 국민들이 바텀업식으로 선거 연대를 해서 뭐 국민의힘이라는 저걸 막자, 퇴행 세력을 막자 이러면 명분이 되는데 정치인들끼리 뭐 얘기하고 서로 논아 먹고 거기는 나가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좀 옛날 방식 아니냐. 지금의 시대 정신과는 저는 안 맞는다고 네. 봅니다. 자,